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내 돈을 쓸 때는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데 보통 우리들도 흔히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수학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책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잘 알더라고. 뭐 공부한 사람도 막 앉아갖고 몇 페이지에 뭐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 누가 옮겨놓은 거 보면 야 이거 글 잘 썼다 그러고 알고 보면 내 글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할 텐데 이제 수학 이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라고 고민해보죠.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수학이론 말씀하신 거에 너무 많은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회장님 자료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제 수학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제가 벌어서 저는 식구들이랑 많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어느 정도 일부가 있는데 이걸 많이 느끼기에는 제가 계속 일해오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하는 마음이 맞는 건지 계속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들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게 모여지려면 그 모여진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려면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초기 성장하는데 회사가 좀 크니까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장들이 있어요. 막 직원들한테 월급을 막 굉장히 업계보다 훨씬 더 주고 막 차 사주고 막 배당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내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만약에 가족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자본이 잉여 자본이 재산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나는 더 합리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군주들이 나라를 크게 일으킬 때는 하나의 장수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갈 거예요. 이 재산을 모으는데 계속 나눠줬다 그러면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가 막 성장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데 더 달라, 보너스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현명한 사장이라면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분배할 거예요. 유보금과 지금 나눠주는 돈을 잘 조정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서 인수합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 도구, R&D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없애버리면, 즉 모아놓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책임감을 나중에 지세요. 모아서. 가족들은 가족들을 살 수 있으면 놔둬도 되게 괜찮아요. 굶어 죽는다면 내가 이 얘기 못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아서 나중에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해요. 제가 만약에 재산을 버는 과정 중에서 저분대로 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아뒀다가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